네, 안녕하세요. 리뷰이스트입니다. 오늘은 카메라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니콘의 G6라고 하는 이 카메라가 저의 메인 카메라인데, 제가 제목을 재밌게 달아놨죠. 나는 왜 G6를 3번이나 샀는가. 이쯤 되면 거의 정신병인가 라는 생각도 드는데,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지금 저를 촬영하고 있는 이 카메라는 소니의 알파 6400입니다. 그리고 이 카메라가 요번 방황의 결론이죠.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 유튜버 분들한테는 이 6400만한 카메라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특히 이렇게 셀프 촬영을 많이 해야 되는 분들한테는 정말 이 소니의 알파 6400이 혜자롭다, 그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왜 그러면 이 니콘의 G6를 3번이나 다시 샀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 카메라를 샀을 때, 제가 기존에는 이 카메라를 어떻게 써왔었냐면 캐논의 100D, 그 다음에 니콘의 D5300? 5500인가? 5300인가? 그리고 D7200, 그리고 D750, 그리고 그 다음에 산 카메라가 G6입니다. 그 D750 또 G6를 샀는데, 가만히 이제 듣자 하니 소니 카메라가 그렇게 좋다는 소문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A7M3를 구매를 하기 위해서 G6, 처음 산 그 G6를 팔게 됩니다. 그리고 A7M3를 받았어요. 근데 뭔가 제가 니콘에 빠돌이인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번에 처음 얘기를 드리지만, 아무래도 지금 카메라 얘기하는 게 처음이니까. 그래서 이제 니콘 빠돌이가 맞는데, 그 왜 니콘 빠돌이가 됐느냐, 캐논의 100D를 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나중에 이제 200D도 구입을 잠깐 했었습니다. 캐논의 그 어떤 엄청난 그 인물에 대한 색감, 그거는 진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죠. 그런데 그때 문제가 뭐였냐면, 초점이 다소 부정확하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캐논의 그 약간은 조금 부정확한 초점 때문에 니콘으로 넘어오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니콘 카메라를 써보니까 카메라가 되게 못생겼어. 그죠? 캐논에 비하면 조금 못생겼어요. 5500인가요? 하여튼 그 카메라하고 7200 이런 카메라들을 보면은 되게 못생겼습니다. 그렇지만 뭔가 훨씬 더 초점이 정확하고 신뢰성이라고 그러죠. 신뢰성, 바디의 신뢰성, 그리고 이제 손에 착착 감기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잘 쓰다가 D750까지 와서 잘 쓰다가 G6를 산 거예요. 그죠? 샀는데 소니가 좋다더라 해가지고 이제 A7M3로 넘어갔죠. 넘어갔는데 딱 받아보니까 이 손에 안 붙어. 이거 써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무슨 약간, 이거는 카메라인가? 우리가 알고 있던 전통적인 그런,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하다고 볼 수 있죠. 이렇게 크니까. 그죠? 그리고 되게 너무 전문적으로 보이죠, 이 기계 자체가. 근데 이런 모양, 그죠? 이런 형태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막 장시간 촬영하시는 분들은 막 이게 그립감이 어떠냐, 그런 것 때문에도 엄청나게 만족감의 정도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소니 카메라를 딱 받았을 때 느낌은 어땠냐면, 이 카메라 맞나? 그죠? 그러니까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카메라가 아니라 전자장비 같다고. 카메라가 아니라 전자장비 같다는 얘기를 많이들 하시는 거죠. 이런 버튼 같은 것도 보면 딸깍딸깍 하는, 제가 사실 버튼 그런 종류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딸깍딸깍 거리는 버튼 되게 안 좋아해. 뭔가 이렇게 묵직하게 눌리는 그런 버튼을 좋아하는데, 소니 카메라는 버튼이 다 그래요. 딸깍딸깍 거려요, 뭔가. 물론 그것만으로 카메라를 평가할 수는 없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스펙 중요하죠. 스펙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실제 사용하는 데 있어서의 감성? 분명히 내가 이제 감성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감성충 뭐 이러면서 막 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감성이 밥 먹여주는 거 아니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카메라라는 거는 그 촬영하는, 그죠? 이 촬영하는 그 행위에서 오는 그런 재미도 또 있거든요. 근데 소니 카메라가 그런 부분은 충족을 좀 못 시켜줬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거기까진 괜찮았어요. 거기까진 괜찮았어. 근데 제가 이제 그 카메라를 처음 딱 받아들고서 이제 야외로 놀러 나간 거죠. 놀러 나가서 이제 뭐 찍는데 중요한 어떤 장소에 도착을 했어요. 우리가 가려고 했던 그 장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카메라가, 그죠? 별다른 문제 없이 잘 이렇게 촬영이 됐으면 제가 뭐 별다른 불만이 없었겠죠. 근데 딱 이제 꺼내가지고 촬영을 하려고 하는데 메인 액정이 안 들어오는 거야. 그죠? 지금 여기 보시면 메인 액정이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 A7 M3가. 그래서 지금 이제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거기가 이제 야외다 보니까 뭐 우리 미러리스 사용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여기 보시나요? 여기 보시면 이제 센서가 있어요. 센서가. 그죠? 그래서 켜져 있다가도 손을 갖다 대면 화면이 꺼집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뭔가 이 센서에 먼지가 껴서 그런 게 아니었을까라고 추측을 해보는데 되게 황당한 거죠. 전원을 껐다 켰다 해보죠. 당연히 해봤겠죠. 근데 안 들어와. 그래갖고 아이씨, 이게 지금 카메라가 그 A7 M3가 산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화면이 안 들어오는 그걸 보고서, 물론 나중에 이제 다시 복구가 되긴 했어요. 나중에 다시 복구가 되긴 했는데 좀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팔았죠. G6로 다시 온 거예요. 그러고 한 되게 오래 잘 썼어요. 오래 잘 썼는데 오늘 제 리뷰는 약간 모드 까기? 모드 까기 같아요. 예. 근데 왜 그런지 한번 들어보세요. 이 G6를 샀죠. 사가지고 이제 잘 쓰는데 제가 이제 저의 셀프 영상을 찍을 일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액정 자체가 그냥 단지 틸트형이지, 그죠? 틸트형이지 이게 무슨 뭐 이렇게 올라가거나 스위블이 되거나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어떻게 찍히는지를 볼 수가 없어요. 이 카메라의 단점이 그거예요. 근데 다행인 건 뭐냐면은 핸드폰, 그죠? 핸드폰에다가 와이파이로 연결을 해가지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제 쓰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제가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하면 와이파이가 끊겨요. 이 G6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핸드폰에서 앱을 열었어요. 이 와이파이 앱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앱을 쓰다가 그 앱을 이제 멀티태스킹이 되니까요. 요즘 핸드폰이 뭐 다른 창으로 이제 잠깐 넘어갔다 오는 거죠. 그럼 와이파이가 끊겨. 그럼 다시 연결해야 돼. 와이파이 자체를 다시 연결해야 돼. 그래갖고 거기다가 이제 또 뭐냐면 배터리가 그렇게 짧게 가는 편 아니에요. 심지어 4K를 촬영해도 상당히 오래 가는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뭐 캠코더가 아니니까요. 그런데 배터리를 자주 교체를 해줘야 돼요. G6 같은 경우는. 그래요. 그 말씀을 드릴게요. 소니 카메라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알파 6400이나 뭐 A7 M3나 하여튼 소니 카메라는 촬영 중에 충전이 돼요. 근데 G6는 그게 안 돼요. 니콘이 그게 안 된다고. 그리고 캐논도 제가 알기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촬영 중에 충전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배터리를 자꾸 교체를 해줘야 돼. 그럼 배터리 교체하려면 카메라를 꺼야 되잖아요. 그 와이파이 끊기. 그러니까 액정을 못 보죠. 다시 연결해야 되죠. 미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그 외장 모니터 있잖아요. 그거를 달아볼까 라는 생각도 해봤는데 그거는 너무 거추장스러워지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뭐 좀 이제 필요하면 하나 장착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추장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 외장 모니터 자체에 대해서도 배터리나 무슨 DC 전원을 공급을 또 따로 해줘야 되니까. 그리고 이 카메라 자체에 오토포커스 AF가 있잖아요. 그게 그 외장 모니터 상에서 잘 안 뜨는 거, 그게 그대로 표시가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인터넷에 찾아보면, 유튜브에 찾아보면 안 뜨는 것 같던데
촬영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아가지고 당기지 않은 건지 모르겠으나, 그래갖고 아씨 너무 불편하다, 뭐 다른 거 없을까 하고서 이제 다시 A7M3로 갑니다. 왜냐면 A7M3가 사실 스펙이 너무 좋은 게 사실이거든요. 너무 스펙이 좋아. 그리고 뭐 액정이 뭐 좀 화질이 안 좋다든가, 뭐 만듦새가 뭐 카메라 같지 않다든가, 조금 불안정하다든가, 뭐 그런 거 다 알고 있으니까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갔죠.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결정적인 게 뭐냐면, 제가 A7M3에서 다시 G6로 돌아온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제가 핸드폰으로 연결을 많이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요즘 핸드폰은 터치가 다 되잖아요. 그러면 그 원격으로 제어하는 그 상황에서도 당연히 화면을 터치하면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기능이 있을 거라고, 상식적으로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A7M3는 이 핸드폰으로 그 원격 제어 앱을 연결을 해서 이 핸드폰으로 이렇게 화면을 보면서 터치를 했을 때 초점이 잡히지를 않아요. 와. 이야. 사실 되게 황당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핸드폰으로 화면이 보이는데, 당연히 터치가 되는 핸드폰인데, 누르면 거기다가 초점을 맞춰줘야 되는데, 그게 상식적인 기대인데 A7M3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G6는 그게 돼. 그러니까 G6가 당연히 되니까 A7M3도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A7M3는 그게 안 돼. 그래서 이거 아니구나. 그죠? 이거 아니구나 하고 다시 돌아왔어요. 원래 이제 G7을 갈까 하다가 너무 짜증나서 G6를 3번을 다시 사야 된다니 너무 짜증나잖아. 그래서 다시 G7으로 갈까 하다가 그거는 나중에 가기로 하고, 일단은 G6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미치겠어. 그리고 알파 6400을 추가로 구입을 한 거죠. 근데 알파 6400을 왜 그럼 구입을 했느냐? 이 카메라가, 그러니까 소니의 여러 카메라들 중에서 30분 제한이 없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가장 밑에 있는 카메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먼저 나왔다 뿐이지, 약간 밑에 있다 뿐이지, 막 6500, 6600, 뭐 이번에 뭐 A7C도 나온다고 막 하던데, 그거는 이제 수입을 달고 나온다고 들었는데, 뭐 그런 거는 뭐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당연히 좋은 카메라들이 나오는 거니까. 근데 이 카메라가 6400이 30분 제한이 없고요, 촬영 시간 30분 제한이 없고, 그 다음에 촬영 중에 충전되고요, 당연히. 그 다음에 액정이 이렇게 180도로 제가 보면서 촬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리얼타임 트래킹이라고 있어요. 리얼타임 AF. 그러니까 화면을 딱 터치하면 그 부분을 막 미친듯이 쫓아다녀요. 막 진짜 미친듯이 쫓아다니는데, 그 AI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그죠? 사진에서나 동영상에서나 마찬가지로 둘 다 돼요. 둘 다. 그죠? 사진만 되고 동영상은 안 되고 그런 게 아니라 둘 다 됩니다. 사진하고 동영상 둘 다 리얼타임 AF가 돼요. 딱 누르면 그것만 미친듯이 쫓아다녀. 안 놓치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 6400이구나. 그리고 조금 단점이 HD 화질이 조금 떨어진다. 그래서 4K로 찍는 걸 권장하고, 그 다음에 손떨방이 바디 자체에 내장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렌즈를 18105라고 있죠? 18105G, 그거를 이제 끼게 되면 그거는 렌즈 자체에 손떨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사용을 해보시면 거의 이제 와, 이거는 대단해요. 예, 그 렌즈 자체의 손떨림 방지가 엄청납니다. 충분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 카메라로 저를 좀 많이 찍어서 팍팍팍팍 올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니콘은 또 왜 제가 다시 돌아왔냐면, 그런 게 있어요. 니콘을 쓰면서 제가 느끼는 감정은 뭐냐면, 장인정신? 뭐 그렇게 불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집스러운데, 물론 고집은 어떤 메이커나 다 있죠. 그러나 사용하기 편리한 방향으로 한번 적응을 하면 특히 이제 사진을 중점적으로 찍는 분들한테는, 근데 그 사진 중에서도 인물,
인물보다는 풍경 그런 거를 중점적으로 찍는 분들한테는 니콘이 진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그런 카메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이 바디 자체의 신뢰성이 너무 탁월하고 소위 이제 그 방진방적이라 그러죠. 어지간히 비 맞아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색감, 그래요. 색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캐논 같은 경우는 인물 색감이 좋아요. 근데 그거는 그냥 제 주관적인 의견인데 풍경 사진을 찍을 때는 살짝 색이 떠요. 약간 제 느낌에는 그래요. 그리고 소니 같은 경우는 그 약간의 초록빛이 돈달까? 물론 이제 보정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근데 되게 희한하죠. DSLR 시절에 각 카메라 메이커마다의 어떤 색감이 다르다. 뭐 필카 시절에 또 뭐 그 회사마다 색감이 다르다 이런 얘기 또는 뭐 필름에 따라서 다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미러리스조차도 회사에 따라서 raw 파일 그죠? JPG가 아니고요. JPG는 당연히 더 색감의 영향을 받고 raw 파일 자체도 약간 튜닝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캐논은 인물 색감 너무 좋지만 풍경을 찍을 때는 살짝 색이 뜬다. 가벼워 보인다 약간 그런 느낌이 있고 소니 같은 경우는 약간 초록빛이 돌고 약간의 허무와 몽환적인 어떤 그런 감성? 그런 게 좀 느껴지죠 카메라에서. 물론 보정을 그렇게 한 것일 수도 있으나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다는 거죠. 소니를 쓰면서 참 느꼈던 게 뭐냐면 이 6004부터 마찬가지인데 그 노이즈 패턴이 되게 이뻐요. 노이즈 패턴이 진짜 이쁩니다 소니가. 그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찍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뭐 고감도 그러니까 어두운 환경에서 알파 6400 이런 카메라들이 뭐 똥망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글쎄요 한계는 물론 있죠. 한계는 있으나 노이즈 패턴이 너무 이뻐서 때로는 의도적으로 그런 노이즈 패턴을 만들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니콘은 색이 좀 소위 이제 진득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나쁘게 말하면 탁한 거고 진득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풍경이나 어떤 진짜 좀 터프한 그런 촬영 환경 그리고 이 만듦새 자체가 좀 고집이 있죠. 네. 그래서 더 빠져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FHD 화질이 대단히 좋습니다. FHD 화질이 되게 좋아요. 4K도 당연히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액정 품질이 너무 좋고 뭐 사실 사진 찍을 때 특히 야외에서 촬영할 때는 그냥 추측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태양 같은 거 그러니까 빛이 너무 밝게 찍혔다거나 너무 어둡게 찍혔다거나 그런 거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매우 탁월한 고품질의 LCD 뭐 등등등 네, 그런 장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왜 나는 니콘의 G6를 3번이나 내 돈 주고 샀는가와 더불어서 각 그 카메라 회사들의 어떤 장단점 제가 다 써보면서 느낀 어떤 소감 그리고 알파 6400을 추천드리는 이유 네, 여러가지 썰을 좀 풀어봤습니다.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또 궁금하신 점이 혹시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